가로수길 이러면요, 콧대가 높은 걸로 굉장히 유명한 서울의 핵심 상권입니다. 그런데 이 핵심 상권이 말입니다, 무너지고 있어요. 어느 정도로 무너지느냐,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세상에나 깔새가 등장했어요. 깔새가. 1층에 권리금이 없는 건 당연하고요. 깔새가 등장했다는 건 여러분 충격적이라고 저는 봅니다. 깔새가 뭐냐? 쉽게 말하면 단기 임대하는 거, 단기 임대. 뭐 한 달 임대, 뭐 10일 임대, 20일 임대. 쉽게 말하면 떨이 하려고 말입니다. 떨이 하려고 가는 거거든요. 저도 옛날에 제가 깔새 아파트에 살아본 적이 있는데요. 한 달에 얼마씩이에요, 얼마씩. 한 달에 얼마씩 내는 게 깔새예요. 보증금도 없이 말입니다. 예. 그거는요, 임시방편으로 살 때 깔새 내가 살았던 거고, 실제 집주인들, 가게 주인들이 깔새로 내놓는다는 것은 그만큼 어렵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만큼 어렵다. 지금 말입니다, 자영업자들은 굉장히 어렵다고 이야기해요. 오죽했으면 여러분 임대 1층 권리금 없습니다, 이런 말이 나오고, 깔새란 말, 이런 말들이 이렇게 진짜 많이 현수막이 나걸까요? 서울에서 가장 핫플레이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렇게까지 간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충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가 이렇게까지 간 데는요, 기본적으로 공실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이에요. 2022년 3분기에 보면 가로수길의 공실률은 29.5%입니다. 4분기에는 31.5%고요. 2023년 올해 1분기에는 37.9%예요. 그러다가 2분기에는 36.5%로 조금 줄어들기는 했어요. 이 정도로 말입니다, 심각하다. 여러분, 명동상권을 유령상권이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잖아요. 실제 공실률이 40%를 넘어가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가로수길이 그 모양이에요. 가로수길이. 왜 그럴까요? 기본적으로 말입니다, 임대료를 안 내립니다. 그리고 임대료가 너무 비싸요. 보시는 것처럼 일정 상가 임대료가 3.3제곱미터당 100만 원이에요. 100만 원. 굉장히 비싸죠. 아마 전국 최고일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안 내려요, 주인들이. 왜 안 내리냐고요? 내리면요, 가게에 건물의 가치가 떨어지거든요. 건물의 가치가. 차라리 공실을 비워놓을지언정 절대로 이게 상가 임대료를 낮추지는 않습니다. 물론 말입니다, 가게 주인 입장에서 돌이켜보면요, 이게 낮출 수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고요? 아니 이자가 폭등했잖아. 이자가 뭐 한두 푼이냐 하지요. 뭐 이자가 지금 아무리 싸도 말입니다, 5% 되잖아요. 좀 비싸면요, 이게 주택담보대출 내지는 상가담보대출을 받는다 그러면요 6%까지도 갑니다. 이거 감당하기가 어려우니까 가게 주인들 입장에서는 못 내려요. 못 내리고요. 더 심각한 것은요, 세입자가 들어가기도 어려워요. 안 그래도 말입니다, 여러분, 자영업자 소상공인 인건비 때문에 죽어나가죠. 지금 인건비를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게다가 재료비는 지금 또 얼마나 폭등하고 있습니까? 장사해도 남는 게 없다는 뜻이에요. 장사해도 남는 게 없다. 여기에다가 공과금은 어때요? 전기료, 가스료 폭등했잖아요. 어디 그뿐입니까? 4대 보험은요. 4대 보험도 다 올랐습니다. 여기에 월세까지 오른다? 심지어 경기 침체까지 겹쳤어요. 어느 누가 들어가겠습니까? 안 들어가고 말죠. 그러니까 이게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라는 아주 기본적인 경제 원리가 작동하지 않는 거예요. 작동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완전히 뭐 이렇게 됐다고 제가 그냥 표현을 좀 강하게 쓰겠습니다. 개판 난 겁니다.
아니 다른 데는 전부 공실률이 줄어든다고 하잖아요. 예, 광화문도 줄어들고 예, 명동도 줄어들고 종로도 줄어들고 저기 말입니다. 홍대 상권에 가면 이제 대기줄까지 서야 된다고 해요. 그러나 가로수길은 정반대다. 치솟는 임대료가 결국은 예, 공실률을 더 늘리고 있고요. 예, 자영업자들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들어가기가 힘들다. 그래서 공실률이 계속 늘어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실 지금 보시면 깔새만 있는 게 아니에요. 깔새만 있는 게. 뭐 임대라는 팻말이 가로수길에 가면 천지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천지다. 그 정도로 말입니다. 지금 심각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일 중요한 게요. 제일 중요한 게 바닥경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은 소비의 근본이니까. 소비가 잘 돼야지 쉽게 말하면요. 경제가 회복이 됩니다. 경제가 회복이 됩니다. 그러나 소비가 잘 안 되면 경제 회복도 어렵거든요. 저는 그게 언제까지 갈지 참 안타깝기 거지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말입니다. 뭐 중국 단체 관광도 몰려온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가로수길은 서울의 일반적으로 핫플레이스라고 하잖아요. 가장 핵심적인 상권이라고 하잖아요. 예, 여기에 따라서 좀 들어올 법도 한데요. 예,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렇지만 자영업자들 입장에서는요. 돈이 돼야지 들어가는데 돈이 되기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안 들어갈 수도 있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중국인 단체 관광이 오기 시작해서 적어도 말입니다. 올해 한 해만 지금 54만 명, 55만 명 정도 들어왔는데 상반기에 하반기에 한 100만 명 정도만 더 들어온다면 아마 우리 경제가 좀 더 소비가 나아지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전망도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골목 상권은 여전히 어려워질 거예요. 대표 상권은 좀 나아질지 모르지만 골목 상권은요. 일단 부채가 많아서 쓸 돈이 없고요. 또 물가가 너무 비싸서 쓰기도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려워진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시장의 분위기는요. 아직도 싸하다. 저는 그렇게 봐요. 정부가 상저하구라고 이야기했는데 상반기는 저성장, 하반기는 고성장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예, 글쎄요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중국인 단체 관광이 어떤 역할을 할지 저도 지켜보고 싶어요. 그게 아마 시장에 굉장히 큰 호재 중에 호재로 작동을 할 것인가 아니면 그냥 기대만큼 못하게 그냥 흘러갈 것인가 다시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만큼 시장에 굉장히 변동성을 가지고 오는 소재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여러분 자영업 하시는 분들한테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저도 자영업자잖아요. 힘내시라는 말씀, 포기하지 말라는 말씀 반드시 올립니다. 여기에다가요. 움직이시면 기회가 온다는 얘기 제가 많이 했잖아요. 제발요. 제발. 예. 온라인 있잖아요. 온라인 준비해서 하십시오. 저는 어떤 식이든 온라인을 준비해서 하는 거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